올해 예산 바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무려 4조 6천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주제 중에 가장 큰 액수의 부산시 빚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놀라운 건 울산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개인 소유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보시죠. 이게 자유지예요. 이 공공 땅이 아니고. 갑자기 여기 못 들어갑니다 하는 거 아니야? 동백섬, 그다음에 저기 77%. 이런 공원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정말 공원 좋네요. 부산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한 평에 90만 원. 자기가 지금 팔면 한 5, 6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이해했어요. 못하죠. 소유주분들 입장은 좀 어떠신지. 이 도시 지역의 땅이 그런 땅이 어디 있는겨? 1,000만 원 준다고 안 팔지. 풀어줘야지, 쟤네들이 풀어줘야지. 왜 그럼 안 하면 선생님이 이제 소송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법원까지도 가야죠. 고구마야 고구마 지금 완전히. 지금 34군데 중에 2군데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예. 내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커다란 분쟁, 그렇죠. 최대의 분쟁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갖고 준비할 시간이 20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특히 부산은요, 이 미집행 비율이 네. 56% 전국 5위예요.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는 20%뭐 정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만에서 본다면 전국 2위. 이렇게 부산이 근데 이제 많죠. 자, 그럼 이 공원들을 다 필요한 부분들을 사들이는데 4조 6천억 원이 든다는 얘기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액수죠? 그러니까 보상비로 2조 4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유원지가 1조 3천억, 녹지가 1조 이렇게 합쳐서 4조 6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 일물제에 관련해 갖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마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8년 전까지만 전혀요? 해도. 예. 자, 일단 지금 부산시가 급한 게 우수원 매입하는 곳 34곳의 보상비가 4,420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련한 방안이요. 특별회계와 지방채, 그다음에 토지 비축 사업, 19년대 토지 비축 사업 선정에 1,800억 가량을 이제 가져오는. 지금 부산의 재정 자립도가 광역시가 제일 낮거든요. 그리고 채무도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아요. 이렇게 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거기다 이자까지도 그런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한다. 이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공원이라고 하는 이제 특례를 통해서 30% 개발을 허용하고 네. 그러면 이제 70에 대한 비용은 이제 그 개발하는 쪽에서 내는 거죠. 네. 그럼 총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얘기죠? 30% 개발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의정부 한 군데만 지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혜 시비가 있거든요.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부산도 아마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시는 현재 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그다음에 동네 사적공원 네. 예, 5개 지역을 민간 특례 공원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있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토지 보상비와 공원 조성비가 대략 한 6,200억 예산을 이제 절감을 한다 하고 네. 부산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공원 매입비보다 시설 안에 하고 있는 그 공원 시설 비용이 너무 1.9배나 높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용적률이 높아지는 수가 생겨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공원이 마치 숲세권 아파트 앞에 공원 조성을 해서 숲세권 그렇지. 아파트라는 그런 주객이 어떤 전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어떤 곳에 살고 싶으냐 가장 큰 게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카페가 있거나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렇죠. 특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이게 물러 돌아가는 건데 네. 예, 참 이런 부분들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보이니까요. 네. 자, 현재 부산시는 총 5곳의 공원을 민간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인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중 한 곳을
저희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산 덩어리 한 채 다예요. 그래 저 건너 충혈서 쪽은 아니고 요쪽 편은 싹 다예요.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파행됐습니다. 찬성하세요. 찬성하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이 산이 어떻게 해서 조성된 건데 한 번에 해가지고. 문제가 기가 막힌 반지 생기는 거야. 앞마당 보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아, 진짜 복잡하구나. 이러니까 진짜 했어야 되는 얘기밖에 또 나오는 거야, 자꾸, 그지? 처음에. 이리 봐보이소, 여기서 보이소. 동네가 엄청 많아요, 이리. 여기 다 오래 사신 분들이시죠? 네, 다 모두 50년 된 아니 너는 몇 50년 넘었다. 그래. 제가 30년 됐네. 내가 한 45년. 다 오래된 사람이라. 여기는 이제 묶인 땅이거든요. 공원 부지는 묶인 땅이 돼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해당이 안 돼. 아파트 지으면 좋지. 그런데 뭐 찌면은 뭐 돈이 어딨노? 이들 뭐 돈이 어딨노? 아파트 지고 한 채에서 주면 얼마 줬노? 주면 정부에서 주나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참말이야. 없는 사람들이 와가 살기 때문에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들어오 마지막 땅에 오는 다 이따가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보상만 많이 받고 가는 거지. 지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건 뭐 깡통 차고 나가는 신세법이 안 되거든. 아파트 지으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 이 산동네에 먼저 와 살겠는기요. 하도 뭐나 하고 이제 뭔가에 어디 갈 때 가서 마지막 단계에 와 사는 거거든. 여기 구부지 안에 있잖아요, 그죠? 구부지 안에 있는데 그런 지역은 실제 동네구에서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아마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마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건축물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게 골치 아픈가요? 근데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다는 이야기지, 그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내고 합법적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권리 행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바로 잡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 뒤에 또 공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의자도 있고 예, 사람들이 예.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공원을 만든다고 그분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약간 그래야 할까? 그 부분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동래구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 시행자하고. 그러니까 우리 3자가 충분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 어디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래서 저희들 그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또 높일 수 있는 상황은 못 듭니다. 못 되고. 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민이 그렇게 방치되는 거를 시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 이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방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뭐 100원을 갖다 200원을 쏠 수는 없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그 재산 소유자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마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네요. 네. 시의 도시계획으로 시민이 방치된다. 굉장히 그죠. 예, 참 무겁게 와닿는 말이었는데
대책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물론 뭐 해주신 얘기가 뭐 맞습니다. 맞긴 합니다만은 그냥 맞기는 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영상을 보면서 이성근 상임사님 계속 일끔일끔 봤는데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표정이세요. 하세요. 사실 기존에 공원 부지가 네. 개발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개발업자로서 봤으면 3칠이 아니고 1대9로 해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흔히 각광받고 있는 숲세권이에요. 네. 도로 접근성 좋죠. 네. 어디보다도 이게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특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해묵은 문제를 특례대로 통해 가지고 수건사업 대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지금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뭐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업자를 배불리는 거 아닌가요? 기시감이 드는데요. 네. 뭔가 옛날에 봤던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민자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네,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재정을 좀 아끼고 민간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자. 유연성을 도입하고. 그게 목적이고 수단으로 이제 민자 사업이 있는 건데 네. 어느 순간 되다 보면 민자 사업이 목적이 되고 네. 이게 목적 전치라고 하는데 예. 나머지 70%도 도시 개발을 위한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게 그 되는 개발된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네. 그 녹지효과가 보조적인 이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안 하자니 더 큰 게 들어올 것 같고 그렇죠. 하자니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지자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는 안 도와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다. 네. 안 도와줍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방만 탓할 수 없는 게 네. 중앙도 20년간 손을 놨기 때문인데요. 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지금 국토부가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오보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지 네. 그리고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문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거를 국유지까지 포함한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 전체를 포함시켜 버린 거거든요. 네. 실수했거나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개발하고 싶은 이렇게 보고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국유지 비율이 더욱더 높다고 절반 가까이 부산이 된다고. 예. 지금 45.6%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또 발표한 것처럼 이 국공유지의 실효를 10년까지 이제 좀 이 기간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네. 책임 전가하는 것이고 뭐 국공유지 10년간 유예한다. 20년간 하지 못하면서 10년간 또 유예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상비 4조 6천억 중에서 국유지 보상비가 한 1조 4천억 원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렇게 정부가 오히려 지자체의 그 재산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지금 있는 마당이거든요. 정부가 지자체한테 땅을 사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지자체가 토지 주인들한테 또 뭐 땅을 쉽게, 뭐 쉽게 예, 팔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굴성선이란 말이 듭니다. 이런 맞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그 국공유지의 비율과 부산시의 비율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아, 부산이 굉장히 높네요. 절반에 가깝네요. 그렇죠. 네. 전국이 26%인데 네. 부산이 47.7%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예. 부산이 지금 위기 집행 지역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지만 네. 오히려 또 이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도 그런 볼 수는 생각이 있겠어요. 예. 정말 정부처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저도 화가 났는데 이게 이미 공원으로 하기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거고 네. 개별 기관들은 그걸로도 돈을 벌고 싶긴 하겠지만 네. 개인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좋은 게 국가가 사갖고 그걸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일단 공원을 반드시 한다라고만 해줘도 네.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원을 그러기, 할수 잠깐만요. 있도록. 그러기 네. 이전에 제가 갑자기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는 당시 이유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네. 것에 근거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국유지는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국유죠, 국유? 지금 뭐 이 자리에 비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규 국토부 장관님한테 참 섭섭해요. 그분 장관 취임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아파트는 이제 반의 반, 아니 그 반의 반만 신경 썼으면 지금 이제 있는 문제 양상이 달라요. 계속해서 참 답답해진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요. 그냥 정부에서 국공유지는 해제 대상에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또 갑자기 하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문제의 반 이상 해결될 것 같습니다. 뭐 유예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신년대에 똑같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결국은 거고. 10년 금세 갑니다. 예, 이게 뭐 나가고 예.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 내 전담 부서조차 없습니다.
일몰제를 다루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죠.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국가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이성근 이사님이 승질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좀 뭐죠, 정말로? 굉장히 오늘 막 울분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요 때는. 저희 오늘 네. 방송분을 저 CD로 잘 요즘 CD를 안 구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청와대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정리해보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이자 70% 지원으로 좀 늘려준 거. 최근에 그렇죠. 5월 달에 발표한 거. 네. 그거까지가 전부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빅벙커가 직접 한번 부산시의 입장을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부산이 땅값이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보상비도 이전에 비해서 꽤 많이 계속 올라가죠. 예. 근데 실제 이제 우리 20년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봤으면은 오늘 같은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장기 밀집형 공원 시설이 좀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좀 토지 보상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 더 계속 문제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 6월 말까지는 사업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 인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장기 밀집형 토지 보상비 4,420억 원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금 총 90개 중에서 35개 공원을 우리가 보상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럼 35개 이외는요? 그 외에는 우리가 그 각종 개발 계획이라든지 재정적, 행정적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요. 이기드 공원도 다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해안 갱간이 우수한 이기드 공원은 도로 밑쪽으로 70%? 70%까지. 선례가 남겨주면 이제 그 다음 거는 더 쉽게 무너지겠죠. 그렇지.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고 예. 우선 매입 공원의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예.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공원과가 아니라 건설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공원 부서에서는 공원을 확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 해제를 함으로써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은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해서 30%는 비공원세 주고 70%는 공원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이익이 있습니다. 돈으로 한 사람은 6,600억 정도 되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 안 하더라도 민간을 통해서 공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뭐 잘 봤습니다. 사실은 저 말씀 뭘 지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제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건 내년 2020년에 해제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21년, 22년 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본물이 터지듯이 해제가 되면 나머지는 걷잡을 수 없을 거다. 근데 문제는 부산은 이런데 서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은 100년이 걸려도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2002년부터 저 판결 난 다음 직후부터 벌써 2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여의도에 거의 2배 가까운 걸 이미 보상했고 2020년까지도 매년 1,000억 원을 편성을 해서 또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래서 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해제 안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 그래요. 무조건 와 서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부산은 왜 그래라기보다도 한마디 그럼 제가 할게요. 서울은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 특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단체장의 생각 마인드가 철학의 차이죠. 달라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역대 부산 서울시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알박기든 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못했다는 거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좀. 왜냐면 내 주머니 내 지갑 안에 얼마 들어있냐에 따라 사람 심리가 바뀌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추측해 본다면 부산시도 사실 무조건 아니요. 돈은 다 필요해요. 서울시들하고 그만큼 인구 부산 경쟁을 가지고 지탱시키기 위해서라면은 돈이 더 필요하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들은 그 도시에 대해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바라본 거잖아요. 부산시를 조금 이게 두둔하려고 그러다가 막 또 욕 들어먹고. 아닙니다. 뭐 눈이 뭐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은 네. 도심과 도시 숲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네네. 숲의 미세먼지가 25.6%고 초미세먼지가 40.9%가 더 낮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공원 일몰제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해제가 되면 122억 이상 연간 피해가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재난이잖아요. 재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를 해제하는 건 마치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천문학적이시다.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안전벨트 안 매고 차 타는 거랑 똑같다. 그 이성근 상임이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후세대들과의 형평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와 닿았거든요. 네. 인류 전체가 이미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구가 서서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해결도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참 답답한데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좀 제가 드디어 드리게 되네요. 내년 7월 1일은 정말 공원 부도의 날이 됩니까? 아, 공원부도 우리 영화 국가부도의 날 영화 저 네. 봤을 때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하는데 공원부도 저는 아주 뭐 마음에 콱 와서 닿습니다. 예, 콱하고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아직까지 실행을 하겠다라는 뭐 의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임차 공원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겁니까? 말 그대로 임차입니다. 그 공원을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를 지급하고 네. 이것을 이제 공원 용도로 쓰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법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 10년도 아니고 3년 미만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이 임차 공원 제도가 활성화되려면은 법의 개정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주 소수 국회 의원들이 그 법안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뚜껑도 못 열었습니다. 계류되어 있습니다. 열리지도 않잖아요. 네. 국회가 안 열려. 저렇게 법의 개정들이 일어나야만이 저희들이 말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네. 가속화시킬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는데 참 깝깝한 상황이죠. 이게 어떤 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법안 만들 수 두 개가 없나요? 지금 계류 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짚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 소장님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이미 하는데. 일본은 거의 더 나아가가지고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전부터 네. 1인당 매년 9,000원씩 녹지세를 걷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금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녹지세를 도입해가지고 했을 때 1인당 3,000원씩 해가지고 월 3,000원씩 네. 10년간 낼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있느냐고 물으니까 90%가 내겠다고 했어요. 내겠다. 저는 시민들은 이러는데 국가에서 벌려놓은 일이잖아요.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손을 놓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성근 상임이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준다면 정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호소를 좀 드려보고요. 자, 도시공원이 모쪼록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기를 아니요. 시민의 품에 있을 수 있기를 와야 됩니다.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뭔가 제가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산이 한 번 추가돼요. 네. 얘기가 또 해야 돼. 어떤 예산이 추가되는지 공개합니다. 아니 공원 일몰제만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 일몰제에 대한 용어도 생소했고 이자만 하더라도 이제 2,652억 원을 토지연에 통해서 빌릴 예정인데 월 계산해버리면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연 65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시가 이 정도면 그거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 들고 못할 거라 생각 들고요. 재차 이게 또 이게 답답해질 수 있어요. 공원만 해도 예산이 엄청났는데 총 7조 4,289억 원이 오늘의 원래 예산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도로 얘기가 이제 추가된 거잖아요. 도로에 얼마가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원하고 또 다르게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5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중에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도로만 지금 부산시 16개 부근에 합쳐가지고 예. 보상비와 공사비 합쳐 2조 8천억 정도.
정도 지금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해제되는 도로 부지가 부산에 37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16개 구분에 1,039개. 엄청나죠? 그래서 합치면 1,076개소니까 제가 볼 때 부산 어느 동네도 이게 없는 곳이 없을 것 같다는 다 생각이 해당이 들어요. 된다. 이거를 다 하려면 보상비로 1조 5천억, 공사비로 1조 2천억. 그래서 이렇게 2조 7천억이다. 네. 와, 근데 공원에 비해서 도로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동전이 몰랐습니다. 공원만 해도 지금 뭐 빡찬데 제가 뭐 그까지 지금 현재 그 신경 쓸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막상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실체를 확인하니까 뭐 의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네. 공원도 다 매입 못하고 무슨 처리 못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도로까지 다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걸어가다가 이거 내 땅이야 해갖고 도로를 막아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부산시가 이제 담당이 37개소에 총 사업비가 9,306억 원이고 네. 이제 재정이 많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중앙도로 거기서 10개만 존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치하는 데 필요한 돈이 3,306억 원입니다. 이 중에 1,970억 원을 공원처럼 토지은행제를 마련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아까도 공원과 똑같이 지방채와 특별회계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다 빚입니다. 빚이죠. 예,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빚을 더 계속 얹고 있어요. 어쩔 수가 네. 없겠지만 네.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채 아까 발의한다고 그랬지. 네. 토지은행제로 돈 빌렸지 그랬잖아요. 네. 이자 자체 치워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자가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최대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만약에 네. 다 해결한다면 네. 그렇게 들 것이라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제를 또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특히 도로는 주택가나 상업지에 이제 당연히 얽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확보해놓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자 부산시의 대책은 과연 있는지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보시죠. 저희 시는 이 실효제 시행에 대비해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꼭 필요한 도로 개설과 재정력 근상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을 구분하여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10개 정도가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시 입장으로는 도로는 뭐죠? 공원 일몰제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도로 쪽은 준비가 좀 됐다고는 하는데 저는 네, 이제 네. 이 부분에서 부산시가 분명히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소방도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 안전에 대한 이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 지금 너무 없이 이 행정을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부산시는 상황이 좀 괜찮다고 하지만은 구군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해요. 16개 구군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도로 막는 데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죽자는 건데. 근처 오다가 막히가 저까지 밖에 가는 거 보면 너무 이래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넓혀야 돼요.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차세 골목골목 보세요. 그래 가면 안 돼요. 야, 진짜 심각하구만. 실제로 저는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썸뜩한 거야 진짜. 여기 소방차 못 들어와요, 큰 거. 대리빌라 불났을 때도 큰 차가 거기 있었지, 뭐. 그때는 못 들어와서. 아이, 못 들어왔지요. 못 들어와서 불 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 도로 난다 해서도 아니까 정말 많대. 역세부터 말이야. 이쪽으로 해서 저리 팍 난다는 길을 난다 소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래돼도 뭐 길날 낌새는 안 보이고 그래요.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은 이제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야 다 마찬가지일걸요. 지금처럼 해제로 갖고 가는 방향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근데 이거 꼭 필요한 도로 같은 거는 있지 않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는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할 뿐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 다 해버리죠. 돈이 없어요, 돈이. 구보다는 시가 좀 여유가 있을 거고, 시보다는 국가가 여유가 있을 거고, 근데 국가에서도 돈 안 준다고 시도 돈 안 준다고 이제는 구에서 주고 나는 거거든요.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구가 있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제하는 실적, 정비하는 실적이 높은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구에서는 시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안 그래도 구군 단위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몇십억이 모자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구군도 있는데 보통 소요되는 금액들이 보면 1,000억 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 구군에서 그 확보된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완전히 다 해제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인데요. 그야말로 난리인데.